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여러분, 패션과 문화 컨텐츠를 제작하는 BPL입니다. 소중한 시간 투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컨텐츠는 뮤지션이자 사업가 드레이크가 전개하고 있는 브랜드와 나이키 협업, 그리고 최근 발매한 녹타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죠. 드레이크는 혼혈인으로 캐나다 출신 래퍼이자 사업가입니다. 간지가 철철 흐르죠. 빌보드 핫 100 차트에 가장 많은 곡을 올린 아티스트고, 역대 가장 많은 곡을 핫 100 차트 탑 10에 데뷔시킨 아티스트, 그리고 한 주간 최다 스트리밍, 최다 연속 빌보드 앨범 차트 1위 등 최다를 가진 남자입니다. 엄청난 커리어와 엄청난 수익으로 모든 것을 이룬 아티스트죠. 이 모든 게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는 성공에 대해, 돈에 대해, 노력에 대해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래를 위해 누구보다 더 엄청난 노력을 한 것이죠. 때론 힘들지만 후회한다는 말을 쉽게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나는 내 자신을 분명히 알고 있는 나의 본 모습을 떠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굳은 의지를 나타내고 있죠. 캐나다 출신인 드레이크는 엄청난 애국심을 가진 아티스트며, 드레이크는 말했습니다. 캐나다 출신이 미국에서 성공했다. 눈을 뜨고 앞을 봤을 땐 어둠만 가득했다. 하지만 믿음과 선택이 나를 이끌어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인터뷰나 그가 남긴 말들을 살펴보면 매우 긍정적이고 꿈에 대한 열정이 넘쳐 보입니다. 그는 음악도 좋아했지만 패션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었습니다. 잘 입는다는 느낌보다 패션을 좋아했죠. 드레이크는 모든 브랜드를 사랑했습니다. 특히 힙합에 관련된 브랜드, 스트리트 문화에 관련된 브랜드를 입기 시작했으며, 서두에 이야기 드린 대로 잘 입지는 않았지만 열정은 남달랐죠. 그 열정으로 드레이크는 2011년 OVO 크로우딩 의류 라인을 공식적으로 런칭을 합니다. 2011년 투어 바시티 자켓을 첫 발매로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으며, 저번 영상에도 이야기했듯 의류에서 승리를 논하기 위해 바시티 자켓이 빠질 수가 없죠. 바시티 자켓은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든 자켓으로, 서두에 이야기했듯 팀워크, 승리를 위한 자켓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레이크도 이러한 생각을 했나 봅니다. OVO 부엉이 로고는 야행성 동물, 즉 밤에 살아난다라고 언급했고, 음악에 대한 깊은 의미라고 합니다. 다른 추측으로는 해리포터 동물이다 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자신의 브랜드 OVO 사운즈를 설립합니다. 음악과 패션을 동시에 이끌고 간 것이죠. 음악과 패션은 떼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두 장르를 하나씩 놓고 본다면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겁니다. 함께 있어야만 특별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완성도를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특제 소스 같은 느낌인 것이죠.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는 그 중에서도 힙합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패션 브랜드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고, 패션은 음악을 많이 사용합니다. 컬렉션, 패션 필름의 음악, 그 다음에 패션 위크 음악, 아니면 그 외 다양한 프로젝트로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레이크는 자신의 고향 캐나다 토론토에 2014년 OVO 매장을 오픈했고, 이후 사업을 넓혀 시카고, 뉴욕, 라스베가스, 런던, 도쿄 등 세계 각국의 매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이크는 소문난 농구 광입니다. 세계적인 농구 스타 르브론 제임스와 친분이 있죠. 2010년 르브론 제임스 다큐 영화에서 삽입과 포레버를 만들면서 친분을 쌓았다고 하며, 서로의 공연과 경기에 참석해 응원까지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스포츠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해 비즈니스 관계이기도 합니다. 좋은 기회로 넷플릭스에도 런칭하게 됐죠. 드레이크는 이후에도 르브론 제임스 아들 경기에도 참석해 끈끈한 우정을 과시했습니다. 서두에 이야기 드린 대로 드레이크는 농구 광입니다. 조던에 흠뻑 젖은 아티스트죠. 조던은 힙합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띠고 있습니다. 사랑을 안 할 수밖에 없는 브랜드죠. 2013년 OVO와 조던이 첫 번째 협업을 진행합니다. 대망의 협업이죠. 제가 알기로는 힙합 아티스트 중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조던이 드레이크를 선택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드레이크가 조던, 나이키 등 잘 입기도 하지만 나이키는 분명히 스포츠 브랜드입니다. 스포츠 선수가 아닌 상반된 장르의 인물과 협업을 진행한다는 건 매우 어렵고 도전적인 일입니다. 아무래도 힙합 아티스트들은 사건, 사고들이 많아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힐 수도 있죠. 나이키는 신의 흐름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스트릿 시장이 점점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것이죠. 조던과 드레이크는 꾸준하게 협업을 진행합니다. 조던 6, 조던 8, 조던 10 등 다양한 협업을 진행했고, 이외에도 클락스 왈라비와 함께 협업을 진행, 일본 기반인데도 현재 홍콩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트리트 브랜드 베이프, 캐나다를 대표하는 캐나다 구스 등 글로벌 브랜드와 협업을 하면서 패션 브랜드로서 자리를 잡아갑니다. 근데 인스타그램에 희한한 사진이 한 장 올라옵니다. 아디다스를 착장한 드레이크 모습인데요. 아디다스? 나이키와 계약한 드레이크가 아디다스를 입었다고요?
입었다고요? 그것도 나이키와 천적인 아디다스를? 맞습니다. 그때부터 나이키와 불화설이 나오기 시작했고 푸샤티는 드레이크를 저격하기 시작합니다. 푸샤티는 오래전부터 영머니를 까기 시작했고 드레이크를 디스한 곡인 숨겨진 아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푸샤티는 포르노 배우 소피 브루소라는 배우와 관계를 맺어 아들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은 아도니스 그레이엄, 즉 아디다스와 합친 이름이며 아디다스와 함께할 브랜드의 네이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레이크는 아디다스와 함께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디다스는 카니 웨스트, 퍼렐 윌리엄스 등 거대 아티스트들과 라인을 만들어 컬렉션을 전개하고 있고 나이키와 파트너인 드레이크를 꼬신 것이죠. 드레이크는 주춤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디다스는 카니 웨스트와 함께하고 있고 드레이크는 카니 웨스트와 불화설이 있는 관계라 쉽게 계약할 일을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드레이크는 이 부분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었고 침묵으로 일관하던 드레이크의 인스타그램에 나이키 저지가 하나 올라옵니다. 바로 정규 앨범 스콜피온을 위해 나이키가 협업을 진행한 것이죠. In My Feelings 뮤직비디오엔 드레이크가 나이키 에어 조던 5를 착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디다스는 물러났고 나이키와 드레이크의 관계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최근 드레이크와 나이키가 녹타라는 브랜드를 생성시켰습니다. 이 브랜드는 제 개인적으로 대형 프로젝트라고 생각됩니다. 드레이크는 인스타그램에 한 영상이 게시되면서 서서히 브랜드의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으며 태그는 12182020으로 됐고 토론토 밤바다 야경과 함께 녹타의 로고 슈팅스타 그래픽이 등장합니다. 최근에 발매한 앨범 래프아웃 크라이 레이터에 잠깐 등장하죠. 이후 녹타의 스틸컷이 공개됐고 스틸컷에 보이는 제품들은 노란색 블랙 패딩과 후드티 스웨트팬츠 등 구성시켰습니다. 디자인은 나이키 스우시 로고와 CL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CL은 드레이크의 새 앨범인 서터파이드 러버 보이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굿즈까지 생성시켰습니다. 하트 모양의 컬트 패턴이 새겨진 핑크와 블랙 범버 자켓, 티셔츠와 모자, 양말 등 발매해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디다스는 이지, 나이키는 녹타, 아디다스와 카니 웨스트, 이지는 대형 브랜드입니다. 카니 웨스트 재산이 4조가 된다고 하죠. 4조. 이지의 막대한 지분으로 어마어마한 억만장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으며 브랜드 갭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내년 1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드레이크의 재산도 만만치 않지만 녹타는 이제 시작이죠. 녹타의 행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컨텐츠를 통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